Let's dance together now.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 어귀에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 무리의 가장 끄트머리 버스 정류장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서 있는 여자 한 명.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미선 43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여자가 왜 이 버스 앞에 서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하루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4년 4월의 금요일 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작은 다세대 주택 302호. 미선은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그 깔끔함이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아무것도 어지럽혀질 사람이 없으니 방이 어지럽혀질 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1인용 냄비 하나, 식탁에는 의자 하나, 그리고 소파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담요가 개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이 이혼한 건 5해 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7년이었고 이유는 복잡했지만 결말은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 갈라섰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재산도 딱히 나눌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집 몇 개씩 들고 조용히 헤어진 너무나 조용한 이혼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선은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강북구 소재의 중소형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어딘가를 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고 세상은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껐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공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채팅방이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벚꽃 묻지마 관광 갑니다. 1인 35,000원. 자리 2개 남았어요. 아침 9시 수유역 2번 출구 앞. 미선은 그 글을 보고 처음엔 그냥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묻지마 관광.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스에 올라타는 것. 미선은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관광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도 묻지 않고 누군인지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육체적 관계만을 위한 관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댓글창을 눌렀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 한 자리 신청해도 될까요? 댓글을 올리고 나서 미선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피곤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방 안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는 게 싫었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댓글은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해요. 내일 아침 9시에 오세요. 그렇게 미선의 봄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전날 밤 충동적으로 신청해놓고 정작 아침이 되자 가지 말까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제 뭘 한 건지 모르겠다.
낯선 사람들이랑 버스를 타다니 그냥 취소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미선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고 회색 재킷을 꺼내 입었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어쩌면 그건 43살이 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일상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벗어나 보는 것. 수유역 2번 출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버스는 거의 다 찬 상태였습니다. 미선은 주최자로 보이는 50대 초반의 여자에게 현금 3만 5천 원을 건네고 탑승 명단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 연락처, 나이. 단 3가지만 적으면 되는 명단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미선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좌석은 2인석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창가 자리와 통로 자리에 남녀가 번갈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어느새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버스 앞쪽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벌써부터 뭔가 들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통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14번 좌석, 창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15번 통로 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짧게 다듬은 머리카락,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단단한 체형. 남자는 네이비색 면 셔츠에 베이지색 치노 팬츠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가죽 로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캐주얼하지만 단정했고 혼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남자는 미선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말을 걸거나 반응을 과장하지 않는 딱 적당한 인사였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박성우, 53살이었습니다. 미선은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자에게도 버스 안의 분위기에도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돌아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미선의 계획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건 9시 정각이었습니다. 관광 가이드 역할을 맡은 것은 앞서 명단을 받았던 50대 초반의 여자 주최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며 오늘 행선지는 도착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의 법칙대로였습니다. 다들 환호하고 웃었습니다. 미선만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강북을 빠져나와 서울 외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하늘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하늘은 눈이 아플 만큼 맑았고 도로변의 벚나무들은 지금이 절정이라는 듯 하얗고 분홍빛 꽃을 가득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버스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최자가 마이크를 잡았고 버스 뒤쪽 짐칸에서 아이스박스가 나왔습니다. 캔맥주와 막걸리 그리고 간단한 안주거리들. 스피커에서는 흥겨운 트로트가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버스 통로에서 남녀가 뒤섞여 흥겹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인데도 금세 어울렸습니다. 캔을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선은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묻지마 관광의 진짜 정체였구나. 미선은 창 쪽으로 몸을 돌리고 더 깊이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성우가 조용히 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던 캔 하나를 슬쩍 미선 쪽으로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요도 권유도 아닌 그냥 있으면 드세요.
싫으면 마세요. 라는 태도였습니다. 미선은 잠깐 그 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미선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캔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을 빠져나온 버스는 경기도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낮은 산자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도로 양옆으로 벚나무들이 터널처럼 이어졌습니다. 4월의 벚꽃은 지금이 절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차창에 살짝 부딪혔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미선은 그 풍경보다 버스 안의 변화에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로에서는 대여섯 명이 서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흥겨워했습니다. 캔맥주를 손에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막걸리, 종이컵을 들고 통로를 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누군가의 요청으로 신나는 트로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좁은 버스 안이었지만 그 안은 하나의 완전한 세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벽 뒤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섞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미선이 손에 쥔 캔을 한 모금 마시면서부터였습니다. 차갑고 쌉싸름한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별거 아닌 한 모금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살짝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버스 안의 웃음소리가, 음악 소리가 조금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뿐이다. 이 버스에 탄 사람들 중에 미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선의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이혼을 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이 버스에서 내리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익명성이 미선에게 이상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김미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즈음 옆에 앉아있던 박성우가 소리 없이 막걸리 컵 하나를 미선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까 캔맥주를 건넬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말도 붙이지 않고 그냥 있으면 드세요 라는 태도. 미선은 이번에는 더 빨리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유독 시끄럽게 굴거나 앞장서서 분위기를 이끄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선처럼 벽을 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자기 페이스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창밖을 보다가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박자에 맞게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정도. 미선은 그런 성우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시끄럽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버스 통로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흥겨움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 두 분이 통로 한가운데서 서로 마주보고 어깨춤을 추고 있었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막걸리 컵을 들고 앞뒤로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약간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은 어느새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대신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얼마 만에 짓는 미소인지 몰랐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닌 그냥 저절로 나온 미소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성우가 봤습니다.
성우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30이 넘도록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 사는 삶이 체화되어 버렸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와 맞춰가며 사는 것보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등산을 가거나 막걸리 한 병 들고 공원에서 책을 읽거나 이런 묻지마, 관광 같은 걸 찾아다니며 낯선 사람들 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성우에게도 미선의 그 미소는 특별하게 포착됐습니다. 활짝 웃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틈을 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무거운 걸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잠깐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 성우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성우는 말을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짧게. 미선은 처음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다 성우가 과하게 대화를 끌고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자 미선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일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이런 묻지마 관광을 몇 번 더 온 적이 있다는 것. 미선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미선도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혼자 산다는 것, 오늘 충동적으로 신청했다는 것, 사실 처음엔 오지 말까 했다는 것,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잘 들었습니다. 리액션도 과하지 않았고 질문도 캐내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는 사람. 미선이 오랫동안 그리워했지만 그리워하는 줄도 몰랐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흥겨움은 계속됐습니다. 음악은 신나게 흘러나왔고 통로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어울렸습니다. 미선은 이제 그 분위기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더 받아들고 음악 소리에 어깨를 살짝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까 버스에 올라탈 때의 회색 재킷 여자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뿐이야. 이게 전부야. 버스에서 내리면 끝이야. 그 속삭임이 미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속삭임이 미선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까워지되 진짜로 가까워지지는 않는 것. 즐기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의 유흥. 그것만이 미선이 허락하는 범위였습니다. 성우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미선이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면서 성우는 이 여자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점점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해프지 않은데 한 번 웃으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온 성우였지만 이 여자는 뭔가 달랐습니다. 버스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차창을 타고 들어와 미선의 무채색 재킷 위에 부드럽게 얹혔습니다. 창밖의 벚꽃은 여전히 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유흥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충청남도 공주의 작은 마을 외곽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오래된 벚나무들이 길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꽃 터널 아래로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흙길 끝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주변으로도 벚꽃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 꽃잎을 손으로 받아내는 사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람들. 관광지 특유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기온은 16도 정도였고 햇빛은 따뜻했지만 바람이 조금 불어 적당히 시원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우수수 떨어져 공중에 흩날렸는데 그게 마치 누군가가 꽃비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 안의 탁한 공기가 아닌 바깥의 봄 공기, 꽃향기가 섞인 맑은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오자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동안 뭔가가 오래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이 눈을 감은 것도 봤고 다시 눈을 뜨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주최자가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자유시간 2시간, 점심 식사는 마을 안식당에서 단체로, 그리고 오후 2시에 다시 버스 앞으로 모이는 것이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딱히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벚꽃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 피해 덜 붐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어느새 성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딱히 따라온 것도 아닌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 벚꽃 터널의 중간쯤에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벤치였지만 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 자연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연못이 보였고 연못 수면 위에도 꽃잎들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물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한참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데 안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나들이라는 걸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미선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혼자라서라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면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자유롭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그냥 무겁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미선은 스스로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남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도,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한테도. 그런데 오늘 만난 낯선 남자한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익명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도 됩니다. 성우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도 서너 명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결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놓쳤고 그 다음엔 굳이 맞춰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미선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외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들리는 것들이 있다고. 바람 소리라든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라든가. 미선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했습니다. 자신이 결혼을 했었다는 것, 이혼한 지 5해가 됐다는 것, 아이가 없었다는 것. 처음에는 외로움을 인정하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그냥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성우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처럼 들었습니다. 그게 미선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불필요한 위로보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 더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 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고 연못 수면은 잔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오면 어느새 배경음악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최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미선과 성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미선은 이 사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미선은 속으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하루뿐이야. 점심 먹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이 이상이어선 안 된다. 그 선이 미선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패. 이혼 후 5년 동안 그 방패가 미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방패는 필요했습니다. 성우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있는 미선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으며 오늘이라는 하루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마을 안에 있는 작은 한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식당으로 긴 나무 테이블이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된장찌개와 잡채, 두부구이, 그리고 계절 나물들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정갈하고 담백한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미선은 성우의 맞은편에 앉게 됐습니다. 좌석이 길게 이어진 구조라 따로 앉으려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마주보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아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것, 요즘 이런 시골 밥상이 그립다는 것. 성우는 가끔 지방 출장을 가면 이런 식당을 꼭 들른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집에서 혼자 밥 해먹는 게 귀찮아서 주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미선은 스스로 조금 민망했습니다. 뭔가 지나치게 솔직한 것 같아서. 그런데 성우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귀찮아서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서 그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민망함이 사라졌습니다. 공감이 있는 자리에서는 민망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자유시간이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마을 안을 걷고, 일부는 카페에 들어갔고, 일부는 그냥 버스 근처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미선과 성우는 자연스럽게 또 같이 걷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뒤편 오솔길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 조용했습니다. 양옆으로 낮은 돌담이 이어졌고 돌담 너머로 오래된 집들이 보였습니다. 담장 밑에는 민들레와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벚꽃 잎이 날려와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 많이 거쳤고 서로의 말투에도 조금씩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성우가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미선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밥 먹을 때라고 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식탁에 혼자 앉으면 음식이 많이 남는데 그걸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싫었다고. 그게 처음에는 낭비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넘치는 음식이 자꾸 내가 혼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싫었던 거라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미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예 1인분만 만들거나 편의점을 이용하게 됐다고. 그게 훨씬 편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요리를 아예 안 하게 됐다고. 요리를 하지 않으니 식탁을 쓸 일이 없고 식탁을 쓰지 않으니 식탁이 그냥 짐을 올려두는 선반이 됐다고. 그게 이상하게 서글펐다고. 미선이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성우는 한참 걸은 뒤에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게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식탁은 원래 밥 먹는 곳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인데 흔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힘내라거나 잘 될 거라거나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탁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더 깊이 닿았습니다. 미선은 그 순간 자신의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오래된 벽에 실금이 하나 생긴 것처럼. 그것이 미선에게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오늘 하루뿐이야. 버스 타고 서울 돌아가면 끝이야. 미선은 그 경고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표정을 가다듬고 가볍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오후 2시 사람들이 버스 앞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둘 올라타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봄 햇살에 볼이 살짝 붉어진 사람들, 막걸리 몇 잔에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 기분 좋게 피곤한 얼굴들. 하루 여행에 충분한 흔적들이었습니다. 미선도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자리 14번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성우도 15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아침과 똑같은 자리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아침과 달랐습니다. 훨씬 가까워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귀갓길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차창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올 때와 같은 도로, 같은 벚나무들인데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후의 빛이라 색깔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달라진 걸까요? 미선은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 생긴 그 실금은 이미 생긴 것이었습니다. 귀갓길 버스는 아까 아침의 버스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흥겨움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면 오후의 버스는 조금 더 나른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좋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완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통로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지만 음량이 낮아졌습니다. 미선은 창가에 기댄 채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지며
벚나무 그림자를 도로 위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이제 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꽃잎이 아침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우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미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다녀서 좋았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오랜만에 오늘 같은 하루를 보낸 것 같다고. 미선은 그 말을 가볍게 받았습니다. 네, 저도요 하는 식으로. 의례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다고. 이 여행이 끝나도 가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미선은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어렴풋이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선을 그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이 나오자 미선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여준 태도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접근하거나 유흥을 즐기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안도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미선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누군가와 다시 이어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상담도 소개팅도 그 어떤 만남도 거부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는 걸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아파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미 한 번 완전히 부서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다시 부서지면 그때는 일어설 수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미선의 방식이었습니다. 미선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는 좀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의 묘미가 이렇게 하루 즐기고 끝나는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깐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미선은 불편했습니다. 섭섭함인지 당황함인지 아니면 뭔가를 더 알고 싶어하는 눈빛인지 정확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러나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도 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미선에게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성우의 침묵에는 억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자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미선에게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겁게 얹혔습니다. 미선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풍경이었지만 14번과 15번 좌석 사이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 두 자리 사이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오늘 하루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 그러나 그 말이 예전처럼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성우가 보여준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넨 캔맥주,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던 손가락, 벤치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눈, 식탁 이야기에 했던 그 짧은 한마디, 이것들이 자꾸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안 돼라고 미선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도시의 풍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원하던 대로 이 하루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여행 피로가 사람들을 하나둘 눈을 감게 했습니다. 트로트 음악도 이제는 낮은 볼륨으로 흘렀고 통로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서울 외곽도시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미선과 성우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5챕터 끝에서 거절의 말이 오고 간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질감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억지로 깰 수 없는 침묵.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침묵. 성우는 눈을 감은 채 등받이에 기대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짧게 다듬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왠지 오늘 아침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선은 얼른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미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속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까 성우가 연락처를 물었을 때 미선은 분명히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거절을 해야 한다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서움이었는지 설렘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감정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되는 일이. 미선은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감정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 감정이 진짜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방어막이 흔들린다는 것. 이혼 후 미선이 가장 열심히 지켜온 것은 다시는 아프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미선은 모든 감정의 씨앗을 초기에 잘라냈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도,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부 다 싹을 자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하루 사이에 그 씨앗이 다시 돋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편의점과 카페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익숙한 풍경들, 미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성우가 눈을 떴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 안에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성우의 눈에는 섭섭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담함 안에는 미선에 대한 진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진심. 미선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거절을 한 것은 미선인데 왜 이렇게 미선이 더 힘든 건지, 상처를 받은 건 성우인데 왜 미선이 더 아픈 건지, 그 모순이 미선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 내린 결정이 마음에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고, 마음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수유역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끌어내리고 점퍼를 걸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미선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이 하루를 닫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미선에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선은 그 무게를 이겨내려 하면서 속으로 자꾸 다짐했습니다. 잘한 거야. 이게 맞아. 오늘 하루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 성우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더 안 된다. 상처받을 수 없어. 그 다짐이 점점 더 강해지는 만큼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짐이 확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설득처럼 느껴졌습니다. 확신이라면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가 수유역 근처 골목 앞에 섰습니다. 출발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최자가 마이크를 잡고 수고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응했습니다.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성우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통로를 지나 버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낮에는 따뜻했던 4월의 저녁 공기가 생각보다 서늘했습니다. 미선은 재킷깃을 세웠습니다. 성우와 미선은 버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마주 섰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같이 보낸 사람들이 제각각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먼저 오늘 즐거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우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우는 잠깐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을 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미선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라는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뗐습니다. 등 뒤로 성우의 말이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등 뒤로 받으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사라져가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미선은 이상하게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선에게는 오늘 하루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선이 수유동 302호로 돌아온 건 저녁 6시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똑같은 방이 미선을 맞이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방.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방. 그런데 오늘은 그 변함없음이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가방을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생수 몇 병과 달걀 몇 개, 그리고 먹다 남긴 요구르트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들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인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캔맥주를 건네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서 같은 연못을 바라보던 옆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이야기를 들을 때의 조용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버스에서 연락처를 물을 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몸을 돌려 걸어갈 때 등 뒤로 들렸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선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도 억지로 설득하거나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상처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좋은 하루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미선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딱히 볼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오늘 버스 탑승 신청을 했던 그 동네 커뮤니티 채팅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최자가 오늘 사진 몇 장을 올려뒀습니다. 벚꽃 터널 사진, 마을 식당 사진, 그리고 버스 앞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 미선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러다 단체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선은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으며 찍힐 때 미선은 카메라를 보긴 했지만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선의 어깨 바로 옆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딱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냥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 미선은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천장에 작은 얼룩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오늘 뭘 한 거지? 다짐들이 하나씩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뿐이야. 잘 됐어. 연락처 안 줬으니까 이제 끝이야. 다시 볼 일 없어. 이게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짐들이 아까보다 더 힘없이 들렸습니다. 처음 버스에서 그 다짐을 할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미선은 왜 이혼을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외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맞춰가는 게 처음엔 사랑이었다가 나중엔 노동이 됐습니다. 그 노동이 7년째 됐을 때 두 사람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줬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서로에게 그 상처가 미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오늘 단 하루 사이에 그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그 문을 열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열어놓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미선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선은 결국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캔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짐을 올려두는 선반이 된 식탁이었지만 오늘은 짐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미선은 성우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게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지금 이게 그날인 건지 모르겠다고 미선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그게 뭔가 조금 다른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먹고 나서 미선은 한동안 식탁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을 안 하려 할수록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미선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탑승 명단을 관리한 주최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폰을 내려놨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럴 준비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마음도 없었다면 그 이름을 찾아볼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그날 밤 미선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웠다가 침대로 옮겼다가 다시 일어나 물을 마셨다가 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또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싫어서 눈을 뜨고 핸드폰을 봤다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누웠습니다. 그 패턴을 몇 번 반복하다가 미선은 자정이 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는 게 의미 없었습니다. 미선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주최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미선은 한참 빈 메시지 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 게 더 나을까? 해보는 게 더 나을까?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방식이 미선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방식이 처음으로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보다 뭔가를 하고 아플 수도 있는 것. 그 선택이 오늘 밤 미선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관광에 함께했던 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썼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43살 여자가 자정이 지나서 혼자 이불 위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황. 미선은 그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주최자가 보낸 연락처 하나. 박성우라는 이름 옆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다 미선은 저장했습니다. 이름은 그냥 성우 씨라고만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썼습니다. 어제 같이 관광 갔던 사람입니다. 저 김미선이에요. 혹시 커피 한 잔 시간 있으세요? 라고 보내고 나서 미선은 핸드폰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답장이 오는 게 무서워서 화면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5분쯤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성우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왜 이제 연락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 거절했잖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좋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 문자를 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안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거의 동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북부의 한 카페였습니다. 미선이 제안한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고 조용하고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은 동네 카페. 미선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과하지 않았지만 회색과 검정이 아닌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단화 대신 굽이 살짝 있는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습니다. 화장도 선크림만이 아니라 가볍게 쿠션을 얹고
입술에 살구색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성우는 정각에 왔습니다. 미선을 보고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두 사람은 커피를 시켰습니다. 미선은 아메리카노, 성우는 따뜻한 라테,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광버스에서처럼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갔습니다. 성우는 어제 문자가 와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 기뻤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자신도 보내면서 많이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성우가 왜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고 나서 생각해보니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라고. 성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이만에 많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일 이야기, 동네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미선은 오래간만에 알았습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짧은 문자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뭘 먹었는지, 주말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그 일상이 미선에게는 생소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번호에 연락이 온다는 것, 밥을 먹다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카페가 아닌 식사 자리였습니다. 성우가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순대국밥집이 있다고, 거기 어떻겠냐고. 미선은 좋다고 했습니다. 소박한 제안이 좋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곳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한 것들도 나왔습니다. 성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했습니다.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한번 크게 실패했던 것, 그 이후로 규모를 줄이고 지금의 인테리어 업체를 시작했던 것, 그게 이제는 안정됐다는 것. 미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 그 이유를 살아온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게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만남은 공원에서였습니다. 벚꽃이 거의 다 진 뒤였습니다. 초록잎이 피어나기 시작한 5월의 공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사들고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미선이 1인분을 사고 성우도 1인분을 샀는데 앉아보니 양이 조금 부족해서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 장면이 미선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는 것이 뭐가 특별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게 자꾸 따뜻하게 생각났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 누군가와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이 그리웠다는 걸 공원 잔디밭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성우는 미선에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선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더 자주 만나자는 말도, 더 가까워지자는 말도, 관계를 규정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날 때 만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시간이 쌓이도록 했습니다. 그 속도가 미선에게는 맞았습니다. 재촉받지 않는 속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갈 수 있는 공간.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미선 안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또 상처받는 건 아닌지,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새벽에 잠이 들기 전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성우에게서 연락이 오면 바로 답장을 하지 못하고 한참 읽어만 두기도 했습니다.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스스로 조금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그럴 때마다 기다렸습니다. 미선이 물러서면 같이 물러서는 사람처럼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심이 미선에게는 조금씩 신뢰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날 돌아보면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미선과 성우 사이에서 그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했습니다. 요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계란말이와 미역국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식탁에 차려놓고 미선은 잠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식탁에 제대로 음식을 차린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미선은 혼자 그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성우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게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계절은 5월이 되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다 졌지만 그 자리에 초록이 들어찼습니다. 서울의 나무들이 짙은 초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방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더 자주 열었습니다. 화분 하나를 사다 창가에 올려뒀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미선은 아직 성우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미선은 아직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2025년 4월,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 벚나무들이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작년 4월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선의 삶은 작년 4월과 달랐습니다. 미선은 아직도 수유동 302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이었지만 방 안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이 3개로 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짐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꽃병 하나와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가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갔다가 사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도 달라졌습니다. 생수와 달걀뿐이던 냉장고에 이제는 파와 당근, 두부, 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종 요리를 했습니다. 혼자 먹기도 하고 성우와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쌓였습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끔은 다투기도 했습니다. 미선이 거리를 두려할 때 성우가 기다려주기도 했고 성우가 먼저 지쳐 연락을 뜸하게 할 때 미선이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미선은 어느 순간부터 성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이 마음이 또 상처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우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미선이 그걸 배웠습니다. 4월의 어느 주말 아침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벚꽃 보러 갈래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깐 웃었습니다. 1년 전 오늘 같은 시기에 미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나서 같은 봄이 왔습니다. 미선은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연한 분홍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쇼핑몰에서 산 것인데 봄이 오면 입어야지 하고 챙겨뒀던 것이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굽이 있는 로퍼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 회색 재킷을 입었던 자신과 지금 분홍 가디건을 입은 자신, 외모가 확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44살의 얼굴은 43살의 얼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조금 살아있는 눈빛이 됐습니다. 미선은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성북구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입구부터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공주의 그 벚꽃 터널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한복판의 봄이었습니다. 성우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처음 버스에서 봤던 그 사람이 겹쳐 보였습니다. 네이비 셔츠에 베이지 바지를 입고 가방 하나 없이 서 있던 그 사람. 오늘은 회색면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고 웃었습니다. 가디건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걷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공주의 벚꽃 터널에서도 이렇게 말없이 걸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낯선 침묵이었는데 지금은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공원 안쪽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1년 됐네요 라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또 말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캔맥주를 건넸을 때 받을 줄 몰랐다고. 미선은 웃었습니다. 자신도 받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 안에 1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버스에 오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날 밤 커뮤니티 채팅방을 스크롤하지 않았다면, 만약 댓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만약 버스에서 캔맥주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작은 선택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벤치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봄 공기를, 이 떨어지는 꽃잎을, 이 옆자리의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이라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선택 하나가 나중에 돌아보면 전부였던. 미선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왜요? 하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냥 많이라고.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이만에 이해가 있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년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커피 위에도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그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쳐있던 삶이,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일상이, 혼자가 무겁게만 느껴지던 날들이 지나서 지금 이 순간이 왔습니다.
완전히 치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고, 물러서고 싶은 날이 있을 것이고, 다시 문을 닫고 싶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다는 걸 미선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는 것을, 그 한 걸음이 때로는 문자 한 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버스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캔맥주 하나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삶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특별히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4월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꽃이 진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 또 핍니다. 꽃은 늘 그렇게 돌아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다치고 혼자가 되어도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천천히 피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결국 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선, 44살의 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